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건강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주변에 알려주시고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언제 가장 크게 실감하시나요? 예전에는 가뿐했던 계단을 오를 때, 나도 모르게 난간에 손이 갈 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짚어야만 할 때, 혹은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솜처럼 무겁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중간에 벤치를 찾아 앉고 싶어질 때, 한때는 손쉽게 해치웠던 김장이 이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 바로 근감소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풍부하면서도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음식 5가지와 단 3달 만에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 식단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아픈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같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정정하게 산책을 즐기시고, 어떤 분은 환갑을 간 넘긴 나이부터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기둥, 근육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 단백질에 대한 이해와 섭취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네. 병원을 찾아가도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근감소증이 일반적인 검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은 별도의 정밀검사를 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쥐가 나고 쉽게 허기지고 온몸이 쑤시는 근감소증의 초기 신호를 그저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 도둑, 근감소증의 습격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를 정점으로 매년 1%씩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6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져 매년 3%까지 감소합니다. 10년이면 전체 근육의 30%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마치 저축해둔 돈이 예고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초대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무너져 쉽게 넘어집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고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결국 침상 생활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셋째,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저장하는 중요한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면 감기 같은 잔병치레가 잦아지고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니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고 몸은 더욱 쇠약해지는 굴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장, 우리는 왜 단백질 섭취에 실패하는가? 아니,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챙겨 먹는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흡수율의 저하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0대는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똑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우리 몸이 근육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양은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위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산은 단백질을 잘게 부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이산이 부족하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식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한 끼에 20에서 30g이 최대치입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쌓이거나 배출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몰아서 하는 저축이 아니라 매 끼니 꾸준히 넣어야 하는 적금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우리 부엌에 숨겨진 5가지 단백질 보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계란이나 고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단백질 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황태. 깜짝 놀라실 준비를 하십시오.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계란 12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혹시 황태국을 끓이실 때 시원한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보물 상자를 눈앞에 두고 내용물은 버린 것과 같습니다. 명태가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입자는 매우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간 건강에 좋은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황태를 미지근한 쌀뜨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쌀뜨물은 비린내를 잡아주고 단백질이 더 잘 우러나오게 합니다. 불린 황태를 먹기 좋게 찢어 무, 콩나물, 미역 등과 함께 끓여 드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보다 건더기를 꼭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핵심은 건더기에 있습니다. 단,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국물과는 최대한 싱겁게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보물, 두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두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처럼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이미 콩이 분해된 상태라 소화 흡수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여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고르세요. 수분이 적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부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듬뿍 넣어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좋은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세 번째 보물, 병아리콩. 이름은 귀엽지만 그 효과는 막강합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장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평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병아리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착한 탄수화물이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 급격히 졸음이 몰려오고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병아리콩을 반나절 정도 충분히 물에 불린 후 압력솥에 부드럽게 삶아 한 컵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밥을 지을 때 넣거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갈아서 고소한 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하루 한 숟갈 정도로 시작해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보물, 들깨나물을 무칠 때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그 들깨가 실은 엄청난 단백질 덩어리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들깨의 단백질 함량은 20%가 넘으며 한 큰술에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들깨에는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오메가-3분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볶은 들깨를 가루로 내어 각종 나물 무침이나 국, 찌개에 한두 스푼씩 뿌려 드세요. 고소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며 쉽게 산패될 수 있으니 볶은 후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물, 시금치와 버섯, 채소에 무슨 단백질이 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시금치 3컵에는 약 2g, 버섯 100g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적어 보이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어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시금치에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철분,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고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찬으로 먹던 시금치나물과 버섯볶음이 사실은 훌륭한 단백질 보충제였던 셈입니다. 시금치의 떫은 맛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사라집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시금치와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활용해 매일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제4장, 황금률,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좋은 음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황금률 1. 시간을 나누어라.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누어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밤새 굶주렸던 우리 몸에 아침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황금률 2. 짝을 찾아주어라. 단백질은 비타민 B군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들기름,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 그리고 김치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는 것도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를 동시에 높이는 지혜입니다. 황금률 3. 피해야 할 조합을 기억하라.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물론 알코올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황태건더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 두부조림, 병아리콩을 넣은 현미밥 점심, 들깨가루를 뿌린 시금치나물, 버섯볶음, 계란찜 저녁, 된장찌개에 두부와 버섯 추가, 생선 한 토막 한식, 병아리콩 한 줌, 또는 두유 한 잔. 이 식단은 특별한 요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먹던 음식의
약간의 지혜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년 이맘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나의 모습. 지하철 계단을 난간에 의지하지 않고 성큼성큼 오르는 나의 모습.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에 활력이 넘치는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은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만성 피로의 원인을 더 이상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내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반모, 황태 한 조각을 더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당신의 100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하고 매일의 식탁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건강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주변에 알려주시고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언제 가장 크게 실감하시나요? 예전에는 가뿐했던 계단을 오를 때, 나도 모르게 난간에 손이 갈 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짚어야만 할 때, 혹은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솜처럼 무겁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중간에 벤치를 찾아 앉고 싶어질 때, 한때는 손쉽게 해치웠던 김장이 이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 바로 근감소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풍부하면서도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음식 5가지와 단 3달 만에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 식단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아픈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같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정정하게 산책을 즐기시고, 어떤 분은 환갑을 간 넘긴 나이부터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기둥, 근육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 단백질에 대한 이해와 섭취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네. 병원을 찾아가도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근감소증이 일반적인 검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은 별도의 정밀 검사를 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쥐가 나고 쉽게 허기지고 온몸이 쑤시는 근감소증의 초기 신호를 그저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 도둑, 근감소증의 습격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를 정점으로 매년 1%씩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6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져 매년 3%까지 감소합니다. 10년이면 전체 근육의 30%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마치 저축해둔 돈이 예고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초대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무너져 쉽게 넘어집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고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결국 침상 생활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셋째,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저장하는 중요한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면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니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고 몸은 더욱 쇠약해지는 굴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장, 우리는 왜 단백질 섭취에 실패하는가? 아니,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챙겨 먹는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흡수율의 저하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0대는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똑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우리 몸이 근육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양은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위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산은 단백질을 잘게 부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이산이 부족하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식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한 끼에 20에서 30g이 최대치입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쌓이거나 배출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몰아서 하는 저축이 아니라 매 끼니 꾸준히 넣어야 하는 적금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우리 부엌에 숨겨진 5가지 단백질 보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계란이나 고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단백질 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황태. 깜짝 놀라실 준비를 하십시오.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계란 12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혹시 황태국을 끓이실 때 시원한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보물 상자를 눈앞에 두고 내용물은 버린 것과 같습니다. 명태가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입자는 매우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간 건강에 좋은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황태를 미지근한 쌀뜨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쌀뜨물은 비린내를 잡아주고 단백질이 더 잘 우러나오게 합니다. 불린 황태를 먹기 좋게 찢어 무, 콩나물, 미역 등과 함께 끓여 드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보다 건더기를 꼭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핵심은 건더기에 있습니다. 단,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국물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보물, 두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두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처럼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이미 콩이 분해된 상태라 소화 흡수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여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고르세요. 수분이 적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부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듬뿍 넣어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좋은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세 번째 보물, 병아리콩. 이름은 귀엽지만 그 효과는 막강합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장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평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병아리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착한 탄수화물이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 급격히 졸음이 몰려오고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병아리콩을 반나절 정도 충분히 물에 불린 후 압력솥에 부드럽게 삶아 한 컵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밥을 지을 때 넣거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갈아서 고소한 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하루 한 숟갈 정도로 시작해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보물, 들깨나물을 무칠 때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그 들깨가 실은 엄청난 단백질 덩어리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들깨의 단백질 함량은 20%가 넘으며 한 큰술에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들깨에는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오메가-3분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볶은 들깨를 가루로 내어 각종 나물 무침이나 국, 찌개에 한두 스푼씩 뿌려 드세요. 고소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며 쉽게 산패될 수 있으니 볶은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물, 시금치와 버섯, 채소에 무슨 단백질이 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시금치 3컵에는 약 2g, 버섯 100g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적어 보이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어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시금치에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철분,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고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찬으로 먹던 시금치나물과 버섯볶음이 사실은 훌륭한 단백질 보충제였던 셈입니다. 시금치의 떫은 맛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사라집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시금치와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활용해 매일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제4장, 황금률,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좋은 음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황금률 1. 시간을 나누어라.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누어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밤새 굶주렸던 우리 몸에 아침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황금률 2. 짝을 찾아주어라. 단백질은 비타민 B군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들기름,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 그리고 김치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는 것도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를 동시에 높이는 지혜입니다. 황금률 3. 피해야 할 조합을 기억하라.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물론 알코올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황태건더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 두부조림, 병아리콩을 넣은 현미밥 점심, 들깨가루를 뿌린 시금치나물, 버섯볶음, 계란찜 저녁, 된장찌개에 두부와 버섯 추가, 생선 한 토막 간식, 병아리콩 한 줌, 또는 두유 한 잔 이 식단은 특별한 요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먹던 음식에 약간의 지혜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년 이맘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나의 모습. 지하철 계단을 난간에 의지하지 않고 성큼성큼 오르는 나의 모습.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에 활력이 넘치는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은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만성 피로의 원인을 더 이상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내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반모, 황태 한 조각을 더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당신의 100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하고 매일의 식탁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건강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주변에 알려주시고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언제 가장 크게 실감하시나요? 예전에는 가뿐했던 계단을 오를 때, 나도 모르게 난간에 손이 갈 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짚어야만 할 때, 혹은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솜처럼 무겁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중간에 벤치를 찾아 앉고 싶어질 때, 한때는 손쉽게 해치웠던 김장이 이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 바로 근감소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풍부하면서도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음식 5가지와 단 3달 만에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 식단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아픈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같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정정하게 산책을 즐기시고 어떤 분은 환갑을 간 넘긴 나이부터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기둥, 근육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 단백질에 대한 이해와 섭취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네. 병원을 찾아가도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근감소증이 일반적인 검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은 별도의 정밀검사를 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쥐가 나고 쉽게 허기지고 온몸이 쑤시는 근감소증의 초기 신호를 그저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 도둑, 근감소증의 습격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를 정점으로 매년 1%씩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6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져 매년 3%까지 감소합니다. 10년이면 전체 근육의 30%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마치 저축해둔 돈이 예고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초대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무너져 쉽게 넘어집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고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결국 침상 생활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셋째,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저장하는 중요한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면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니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고 몸은 더욱 쇠약해지는 굴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장, 우리는 왜 단백질 섭취에 실패하는가? 아니,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챙겨 먹는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흡수율의 저하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0대는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똑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우리 몸이 근육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양은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위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산은 단백질을 잘게 부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이산이 부족하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식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한 끼에 20에서 30g이 최대치입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쌓이거나 배출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몰아서 하는 저축이 아니라 매 끼니 꾸준히 넣어야 하는 적금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우리 부엌에 숨겨진 5가지 단백질 보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계란이나 고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단백질 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황태. 깜짝 놀라실 준비를 하십시오.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계란 12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혹시 황태국을 끓이실 때 시원한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보물 상자를 눈앞에 두고 내용물은 버린 것과 같습니다. 명태가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입자는 매우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간 건강에 좋은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황태를 미지근한 쌀뜨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쌀뜨물은 비린내를 잡아주고 단백질이 더 잘 우러나오게 합니다. 불린 황태를 먹기 좋게 찢어 무, 콩나물, 미역 등과 함께 끓여 드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보다 건더기를 꼭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핵심은 건더기에 있습니다. 단,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국물과는 최대한 싱겁게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보물, 두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두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처럼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이미 콩이 분해된 상태라 소화 흡수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여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고르세요. 수분이 적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부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듬뿍 넣어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좋은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세 번째 보물, 병아리콩. 이름은 귀엽지만 그 효과는 막강합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장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평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병아리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착한 탄수화물이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 급격히 졸음이 몰려오고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병아리콩을 반나절 정도 충분히 물에 불린 후 압력솥에 부드럽게 삶아 한 컵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밥을 지을 때 넣거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갈아서 고소한 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하루 한 숟갈 정도로 시작해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보물, 들깨나물을 무칠 때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그 들깨가 실은 엄청난 단백질 덩어리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들깨의 단백질 함량은 20%가 넘으며 한 큰술에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들깨에는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오메가-3분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볶은 들깨를 가루로 내어 각종 나물 무침이나 국, 찌개에 한두 스푼씩 뿌려 드세요. 고소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며 쉽게 산패될 수 있으니 볶은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보물, 시금치와 버섯, 채소에 무슨 단백질이 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시금치 3컵에는 약 2g, 버섯 100g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적어 보이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어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시금치에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철분,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고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찬으로 먹던 시금치나물과 버섯볶음이 사실은 훌륭한 단백질 보충제였던 셈입니다. 시금치의 떫은 맛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사라집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시금치와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활용해 매일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제4장, 황금률,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좋은 음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황금률 1. 시간을 나누어라.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누어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밤새 굶주렸던 우리 몸에 아침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황금률 2. 짝을 찾아주어라. 단백질은 비타민 B군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들기름,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 그리고 김치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는 것도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를 동시에 높이는 지혜입니다. 황금률 3. 피해야 할 조합을 기억하라.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물론 알코올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황태건더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 두부조림, 병아리콩을 넣은 현미밥 점심, 들깨가루를 뿌린 시금치나물, 버섯볶음, 계란찜 저녁, 된장찌개에 두부와 버섯 추가, 생선 한 토막 간식, 병아리콩 한 줌, 또는 두유 한 잔 이 식단은 특별한 요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먹던 음식에 약간의 지혜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년 이맘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나의 모습. 지하철 계단을 난간에 의지하지 않고 성큼성큼 오르는 나의 모습.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에 활력이 넘치는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은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만성 피로의 원인을 더 이상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내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반모, 황태 한 조각을 더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당신의 100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하고 매일의 식탁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건강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주변에 알려주시고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언제 가장 크게 실감하시나요? 예전에는 가뿐했던 계단을 오를 때, 나도 모르게 난간에 손이 갈 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짚어야만 할 때, 혹은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솜처럼 무겁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중간에 벤치를 찾아 앉고 싶어질 때, 한때는 손쉽게 해치웠던 김장이 이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 바로 근감소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풍부하면서도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음식 5가지와 단 3달 만에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 식단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아픈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같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정정하게 산책을 즐기시고 어떤 분은 환갑을 간 넘긴 나이부터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기둥, 근육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 단백질에 대한 이해와 섭취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네. 병원을 찾아가도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근감소증이 일반적인 검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은 별도의 정밀검사를 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쥐가 나고 쉽게 허기지고 온몸이 쑤시는 근감소증의 초기 신호를 그저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 도둑, 근감소증의 습격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를 정점으로 매년 1%씩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6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져 매년 3%까지 감소합니다. 10년이면 전체 근육의 30%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마치 저축해둔 돈이 예고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초대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무너져 쉽게 넘어집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고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결국 침상 생활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셋째,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저장하는 중요한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면 감기 같은 잔병치레가 잦아지고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니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고 몸은 더욱 쇠약해지는 굴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장, 우리는 왜 단백질 섭취에 실패하는가? 아니,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챙겨 먹는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흡수율의 저하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0대는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똑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우리 몸이 근육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양은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위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산은 단백질을 잘게 부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이산이 부족하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식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한 끼에 20에서 30g이 최대치입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쌓이거나 배출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몰아서 하는 저축이 아니라 매 끼니 꾸준히 넣어야 하는 적금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우리 부엌에 숨겨진 5가지 단백질 보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계란이나 고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단백질 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황태. 깜짝 놀라실 준비를 하십시오.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 12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혹시 황태국을 끓이실 때 시원한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보물 상자를 눈앞에 두고 내용물은 버린 것과 같습니다. 명태가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입자는 매우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간 건강에 좋은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황태를 미지근한 쌀뜨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쌀뜨물은 비린내를 잡아주고 단백질이 더 잘 우러나오게 합니다. 불린 황태를 먹기 좋게 찢어 무, 콩나물, 미역 등과 함께 끓여 드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보다 건더기를 꼭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핵심은 건더기에 있습니다. 단,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국물과는 최대한 싱겁게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보물, 두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두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처럼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이미 콩이 분해된 상태라 소화 흡수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여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고르세요. 수분이 적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부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듬뿍 넣어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좋은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세 번째 보물, 병아리콩 이름은 귀엽지만 그 효과는 막강합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식이섬유가 매우